2025년 7월 31일 목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미국과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 잘 해결되면서 큰 산을 하나 넘었습니다. 제가 속이 좁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지금 윤석열 정권이었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에 관심을 가졌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하나의 시나리오를 좀 생각해 보면 만약에 지금 윤석열이 계속 정권을 잡고 있다면 올해가 광복 80주년이고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미 윤석열은 일본에게 그리고 트럼프에게 대한민국의 거의 반 이상을 뚝뚝 떼어서 갖다 바쳤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나 평생 권력만 잡게 해줘. 나랑 내 와이프랑 평생 이렇게 흰옥기 있는 사우나실 있는 비싼 관저에서 배 두들기면서 매일 술 처먹으면서 잘 수 있게 해줘라고 바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실 좀 복잡한 문제들이 산재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2025년 지금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이 윤석열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돈다방 미쓰리는 7월 28일, 7월 29일, 그리고 7월 30일 월, 화, 수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간단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트럼프의 관세 협상 이슈는 이제 사그러드는 거겠죠? 그럼 과연 주식시장은 과연 관심을 어디에다가 둘까? 저는 개인적으로 앞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해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이번 9월 달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또 금리를 동결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잘못하고 있고 트럼프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어떤 부분이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는 올해 이제 연말 정도 가보면 이제 대략 사이즈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우선 7월 28일 월요일은요.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경제 지표 발표 한 개도 없었고요. 다우지수가 0.14 하락, S&P 500이 0.02% 상승, 나스닥이 0.33% 상승했습니다. 이번 주는 7월달 FOMC 회의 있고요. 주요 경제지표 발표 있고요. 따라서 경계심 혹은 뭐 관망세 이런 단어를 듣게 되실 거라고 했는데 7월달 FOMC 회의와 주요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경계심으로 호조세로 마감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7월 28일 월요일 기준으로 금리 결정 있어서 9월 달에 25bp 인하 확률이 61.7%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9월 달에 금리 동결할 확률이 한 30%대 후반이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7월 29일 화요일 뉴욕 증시 소폭 하락했습니다. 미국과 주요국의 무역 합의가 대부분 마무리되면서 기대감이 상실했다. 웃기는 소리고요. 자, 다우지수 0.46% 하락, S&P 500이 0.30% 하락, 나스닥이 0.38% 하락했습니다. 자,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를 보면은요. 5월달 FHFA 주택가격지수가 전월 대비 2.3% 상승했습니다. 4월 달에는 2.7% 상승했는데 4월 달 대비는 소폭 둔화된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는 고용지표, 고용에 관련된 일자리에 관련된 지표가 많이 발표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날 같은 경우에는 6월 달 구인 이직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전월 대비 27만 5천 건 감소했습니다. 퇴직은 506만 건, 채용은 520만 4천 건으로 전월 대비 모두 감소했다고 하고요. 자, 7월 달 소비자 신뢰 지수 6월에는 95.2인데 7월에는 97.2로 소폭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자, 소비자 신뢰 지수 기준이 얼마다? 100이다. 아직 100에 못 미치고 있다. 자, 금리 결정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번 주는 무역 협상도 중요하지만 사실 금리 결정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8월 달로 넘어가면은요. 8월 달은 FOMC 회의가 없어요. 9월 달에 있습니다. 그러면 8월 달은 FOMC 회의, 즉 금리 결정이라는 무게를 좀 내려놓고 아주 치열한 눈싸움을 할 거예요. 경제에 관련돼서. 자, 7월 달 FOMC 회의 1일차 이날은 들어갔죠. 물론 지금 제가 이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는 이미 발표가 났습니다. 9월 달 기준금리 25bp 인하 확률 64.7%. 7월 28일은 25bp 인하 확률이 61.7%였는데 화요일은 64.7%니까 동결할 확률이 소폭 상승했던 거죠. 이날 금리 결정하러 FOMC 회의 연준 위원들이 회의실에 들어갔는데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준 이사가 이번 회의에 불참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금리 인하 신중론자인데, 자, 그렇다면 금리 인하하는 거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회의에 불참했으니 이번 달 금리 인하 깜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의견들도 있었으나 아직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한 만큼 대범하지 못합니다. 자, 7월 30일 수요일 뉴욕 증시는요. 역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최근 뉴욕 증시를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다라고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우지수가 0.38% 하락, S&P 500이 0.12% 하락, 나스닥이 0.15% 상승했습니다. 트럼프의 금리 인하 압박에도 관세 영향을 지켜보겠다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또 동결했고, 그래서 주식시장이 어머나 금리 인하할 줄 알았더니 아이고 금리 동결했네 하는 실망감으로 다우지수 S&P 500이 하락했다고 합니다. 자, 경제 지표를 보면은요. 2분기 미국의 GDP 경제 성장률이 1분기에는 마이너스 0.5였는데 2분기 속보치는 3.0으로 큰 폭으로 상승 반전했죠. 그리고 7월 달 ADP 민간 고용 지표는 전월 대비 10만 4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자, 6월 달 잠전 주택 판매는요. 전월 대비 0.8% 감소, 전년 동월 대비 2.8% 감소했습니다. 자, 7월 30일 수요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7월 달 FOMC 회의를 마치면서 금리를 현재 4.25에서 4.50으로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9월 달 금리 인하 전망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줄지 매우 궁금했는데 현 정책이,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금리를 동결하는 이 정책이 부적절하게 미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얘기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트럼프가 금리 인하라고 막 압박을 하지만 지금 연준이 갖고 있는 이 점도표, 연준이 갖고 있는 이 컨센서스 이 분위기를 틀리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나는 트럼프에 꺾이지 않겠다라고 굳은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9월 달 기준금리 동결 확률이 전일 30%대에서 54%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이거는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시 설명해 드리면 8월 달은 FOMC 회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8월 3일인가요? 그러면은 돈다방 미술이 이제 꽉 찰 10년이 되는데 그 10년 기간 동안 종종 이 멘트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8월 달은 여러분 FOMC 회의가 없어서요. 금리 결정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고 주식시장에 오로지 존재하고 있는 경제 지표라든가 아니면 어떤 이슈에 대해서 반응할 것이다. 그러니까 금리 결정에 대한 부담감을 좀 내려놔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반대로 금리 결정에 대한 부담이 없으니 미국 경제가 안 좋다라고 쿨하게 얘기해도 되고요. 그죠? 그리고 트럼프가 뭐 예를 들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해임하더라도 7월 달 FOMC 회의를 앞두고 해임하는 것보다는 좀 타격이 덜 하겠죠. 자, 잘 기억해 보시면 제가 작년에 8월 달에 경기 침체 이슈가 나올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었고 미쓰리 예상대로 8월 달 주식시장이 좋지 않았고요. 9월 달도 마찬가지로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8월 달은 주식시장이 안 좋을 건데 9월 달 경기 침체 이슈는 9월 달 금리 인하를 25bp가 아니라 50bp 하게끔 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거의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비슷하다고 하는 거는 제 의도가, 제가 이야기하는 의도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근데 올해는 좀 다르죠. 작년엔 대놓고 금리 인하라는 일정이 8월 달에 없었으나 작년 같은 경우엔 7월 달 내내 계속 금리 인하 기대감을 가지고 상승하다 보니 그 피로감에 8월 달에 브레이크가 걸릴 시간이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8월 달 FOMC 회의가 없는 이 시간 동안에 미국이 만약에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 거기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서 야 9월 달엔 좀 인하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분위기로 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당분간은 트럼프가 이번에 각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성과를 막 자랑질하면서 우리 미국의 투자가 얼만큼 들어오고 미국의 경제가 어떻게 될 거고 이런 이야기들이 아마 시끌시끌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시끌시끌한 이야기를 깔아놓고 저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해임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심심한 거를 못 견디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세 협상, 물론 중국과의 관세 협상은 아직까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유예 기간이 지금 유지될 뿐이에요. 중국 협상은 워낙 셉니다. 중국과의 무역 협상은요, 트럼프가 오줌을 지릴 정도로 힘들어하는 겁니다. 왜냐? 지난 트럼프 일기 때 그때 중국과 무역 협상을 해봤는데 그때는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이 저렇게 중국에다 무역 관세 부과하면 중국이 이제 무너질 거야, 뭐 패권 전쟁에서 미국이 이길 거야라는 전망을 했지만 제가 그 당시에도 했던 게 뭐냐면 그거는 중국 사람들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중국은 공간을 주고 시간을 벌면서 계속 질질질 끌면서 결국 트럼프 일기 때 진행된 무역협상, 미중 무역협상은 결국에는 흐지부지 됐습니다. 멕시코 장벽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2기 때도 아주 그냥 기세등등하게 중국을 두들겨 패려고 그랬는데 문제는 미국이 중국에다가 세 자릿수 관세를 부과하니까 중국이 그래 그럼 우리도 해서 서로 맞불 작전을 펼치는 바람에 올해 4월 4일 날 주식시장이 개 박살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아는 거죠. 다른 나라는 만만하니까 에휴 그래 일본 내가 좀 봐줄게. 그래 한국 그래 내가 좀 봐줄게. 이런 분위기로 나간다면 트럼프는 중국과는 그게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중국과는 지금 무역 협상을 타결을 짓지 못하고 계속 질금질금 유예 기간을 두면서 시간을 끌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무역 관세 협상하고 이런 모든 것들 시간이 질질질 흘러갈수록 그냥 크게 성과 이루지 못하고 흐지부지 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켜본 트럼프는 그래요. 뭐 그 안에 글쎄요. 뭐 트럼프가 임기를 잘 마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칠 수 있을까요? 자, 우리나라 주식시장 이야기로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제가 분위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다. 분위기 너무 좋다. 예, 제가 어제 새날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사실 놀랬던 게 이번 주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일요일 방송을 들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뉴욕 증시, 한국 증시 모두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변동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생중계로 방송하면서 그 내용이 산재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는데 그 당시 코스피는 거의 1% 이상 하락을 보였던 상황에서 갑자기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와서 지수를 확 끌어올리더라고요. 어쩌면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뛰어들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배당도 줘야 되고 뭐 공매도도 어떻게 해야 되고 말들이 많지만 주가 조작을 못하게 하는 부분도 있고 그 주가 조작도 마찬가지로 어떤 CEO의 마인드, 그러니까 CEO가 단순히 돈을 버는 거냐 아니면 제대로 버는 거냐 이런 관점에 대해서 역시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동안 글로벌 외국인들에게 별로 그닥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몇 개 기업을 빼고.
그러다 보니까 MSCI 선진국 편입도 지금 계속 몇 번을 두들기다가 잘 안 됐었잖아요. 자, 그것처럼 기업 입장에서는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비용이 아니라 투자가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을 옛날에 그 회사 오너들은 그런 것들을 아까워했지만 이제 그게 안 될 것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꽉 채우는 동안에는 어설프게 개수작했다가는 아작 날 줄을 아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들의 신뢰도가 좀 높아가고 있는 게 아니냐. 특히 그날 같은 경우에는 환율도 최근 들어서 9원이나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매수 들어오는 거 보고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만 사실 종목별로는 좀 재미는 없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올라가는 녀석은 올라가고 아닌 녀석은 아닌 건 늘 그렇지만 지금 삼성전자가 7만 전자가 되는 바람에 오히려 지수는 되게 많이 올라왔는데 다른 종목들은 왜 안 가이 이렇게 정말 투자자들이 막 다리를 동동동동 구르게 만들게끔 개별 종목들은 좀 뭐랄까 심심한 장이긴 합니다. 이것들도 분명히 시세를 줄 수 있는 시간은 올 거예요. 아마 올해 연말 정도 가서 한번 주식시장을 흔드는 일명 물갈이 시간이 올 거고, 저는 그거를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국내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고 미국에서의 문제가 아닐까. 미국 주식시장이 흔들리면 글로벌 증시가 다 흔들리니까 미국의 어떤 문제, 그 문제가 무엇이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제때 금리 인하를 못했다라는 점. 숙제가 계속 밀리다 보니까 마치 2023년도인가 2년도인가요? 예, 인플레이션이 한번 출렁거렸을 때 일시적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가니까 깜짝 놀라서 75bp씩 막 금리 인하를 해대던 것처럼 지금 오로지 연준은 트럼프의 관세만 쳐다보고 무너지고 있는 경제 지표를 보지 못하고 있는 점이 나중에 분명히 한번 수족관을 청소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물갈이 시간을 주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지금 발표되고 있는 경제 지표가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긴 합니다. 그런데 확실한 거는 작년에 작년 8월 5일인가요? 그때 글로벌 증시가 크게 하락했는데 어쨌든 작년 이맘때, 작년 7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작년 7월 말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2024년 연말까지 3,000포인트 간다고 큰 소리를 뻥뻥 치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는 미국이 골디락스다, 연착륙이다, 노랜딩이다 하면서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가 8월 달에 웃기고 있네, 경기 침체하라고 해서 한번 휙 흔들렸던 거고, 지금은 아예 미국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 상태, 오로지 이슈, 무역 협상, 금리 결정 이런 부분인데 과연 8월 달 어떤 이슈가 또 한번 시장을 흔들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큰 이슈가 없다면 경제 지표, 제가 그랬죠. 8월 달은 7월 달부터 주식시장이 굉장히 버라이어티 할 것이다. 버라이어티 하다는 게 빠진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7월 달 와 저렇게 계속 올라가네. 와 막 이랬던 분위기가 아마 8월 달은 좀 많이 위아래로 흔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시황은 아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는 증시 칼렌더를 바라보면요. 경제 지표가 아주 큰 폰트로 그냥 확 눈에 띕니다. 그래서 8월 달은 더위도 더위지만 경제 지표를 조금 더, 경제 지표의 흐름을 조금 더 꼼꼼히 챙겨서 여러분들 투자에 큰 그림을 그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더워서요. 너무 더워서 감기에 걸렸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요즘에 감기 걸리신 분들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자,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내일 금요일, 목요일 뉴욕 증시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